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을까요? 강원도 고성 최전방에서 군복무하던 젊은이 5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단적인 군대 문화를 견디지 못한 개인의 일탈로만 사고의 원인을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장병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구인 방탄복을 입지 않고 있었고,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부상자들은 군 헬기 대신에 119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발표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로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이것이 국가인가였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용서받지 못할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은 이미 깨졌습니다. 다시 폐허를 응시하며 확인합니다. 우리가 국민이 스스로 국가가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첫 마음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치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은주 사회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죠. 월요일부터 안전행정부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 같던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조금 보고 왔더니 한 유가족이 페이스북에 영혼 없는 멘트의 경연장 같다. 너무 정부 행정 관료들이 의미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국정조사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인데 그때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2달 넘어서 시작이 된다고 보니까 굉장히 늦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태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1일 날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운조합, 또 한국성급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양경찰청이 이제 7월 2일 날 하게 되고요. 4일에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이런 좀 외곽 부처들이 좀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0일 날 청와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김희춘 비서실장의 어떤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 보도가 있었지만 자료 제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아니다,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율할 것들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명에 합당하게 이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좀 별개로 재판도 그 세월호 당시 선원들, 그리고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 상대로 한 재판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떤 일정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나요? 예, 그러니까 재판을 크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4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이는 이제 선장과 선원들의 이제 이야기가 한 분류고요. 또 하나의 분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세월호를 운영하고 있던 주체죠. 청해운 해운의 임직원들이 한 주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화물의 과적과 그리고 이 화물들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 고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으로 들어오 있는데, 그게 또 업체가 2군데가 있어요. 그게 우련통운하고 원광공사라는 곳인데, 고기 직원들의 재판이 3번째 재판이고요. 마지막 재판이 해경이에요. 근데 해경은 지금 현재 알고 계시기처럼 검찰에서 조사 중이어서 아직 기소는 안 된 상태인데, 이제 예정되어 있는, 기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고요. 해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도가 나왔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경에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다. 예를 들면 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명밖에 근무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세월호의 어떤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한 해경의 문제점을 이제 종합한 검찰에서 이제 기소가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4번째 재판이 될 것 같아요. 재판이 이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재판 다녀오신 기사들을 읽어보면 서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던데, 선원들 같은 경우엔 청해진 해운에서 회사에서 이제
그 고박이라든 화물 고박이라든지 이런 걸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든지, 청해진 해운은 또 선원들 책임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사건의 실체가 과연 제대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까 좀 의문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좀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고 아시겠지만, 이제 재판이라는 게 여러 재판부에서 사실 그렇게 엇갈리게 주장을 하게 되면 엇갈린 판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다행히 이번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재판을 다 한 재판부가 해요. 그러니까 한 재판부가 논리적으로 어떤 한 가지 논리를, 진실 규명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청해윤 해운의 임직원이나 아니면 선원이나 선장이 엇갈린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진실규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장하고 선원들은 15명이 기소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1등 기관사 손아무개라는 분이시고요.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나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그 당시에 나는 탈출한 것이 아니고 구조를 당한 것이었고, 구조는 해경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화물 과적이나 아니면 고박은 청해진 해운이 담당할 것이고, 나는 그 회사의 일개 직원이다. 일개 직원이 어떻게 회사에서 험을 많이 지르라고 하는데, 이거 고박 제대로 안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청해진 해운은 반대로 우리는 화물을 과적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언제라도 그 담당하는 사람이 배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있는 거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엇갈리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세월호가 침몰한 거를 크게 2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화물의 과적과 그리고 고박에 안 된 것.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배를 무리하게 증축한 것이 큰 덩어리의 원인일 것이고요. 2번째는 사고 당시에 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할 때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그러니까 타수를 너무 무리하게 변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앞에 부분은 청해운 해운 쪽에 좀 더 이제 원인이 더 될 것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선원들과 선장들의 원인 규명인 거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냐를 두고 양측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가지 원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주목할 부분이고요. 재판부도 기존에 그냥 다른 재판부와 다르게, 보통 재판부는 합의후 같은 경우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좀 다르게 구성돼 있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사건을 다 이 재판부가 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이 많을 때에는 4일 동안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재판부 한 재판부가, 재판장은 동일한 인물이 하지만 그 재판부의 배석판사라고 보통 하는데, 그 배석판사는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은 요렇게 3명이, 어떤 재판은 요렇게 3명이, 그러니까 4명이 3명의 조합을 계속 만들어서 재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끼리 어떤 논리적인 규결을 만들도록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물론 관심이 굉장히, 여론의 관심도 많고, 그리고 유가족들도 지금 재판에 계속 참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정 내에서의 어수선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재판부가 잘 관할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사에도 쓰셨던데, 지난번 재판 때는 유가족 어머니 한 분이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비추면서 피고인들한테 봐라, 우리 아이들이다. 재판 분위기는 좀 그런 식의 에피소드, 되게 슬픈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판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흥분을 하셨던 것 같고요. 처음으로 선장과 선원을 마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선장과 선원이 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뭐 계속 소리도 지르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다행히 이 재판장이 그런 것도 다 예측을 하고 굉장히 그 법정을 정리를 되게 잘 하셔서 큰 무리가 없었고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 유가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재판에서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때 충분히 재판정에서 유가족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영정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재판이 다 끝났을 때, 재판부도 우리 아이들을 본 적이 없고, 여기 있는 피고인들도 우리 아이들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 어머니께서 손을 들고는 이제 요청을 하셨죠. 그리고 첫날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혐의를 다 부인을 하니까,
어떤 한 어머니는 얼굴에다가 물병을 집어던질 것 같은 울분이 느껴져서 법정을 나오셔가지고 화장실에서 목 놓아 오시기도 하고요. 첫 재판일 때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검찰 앞에 앉아서 연좌농성 비슷하게 앉아서 우린 피고인들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우리한테 장당하게 말하라 라고 연좌농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오셨던 분들이 두 번째 절반 이상이 안 오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고문을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듣고 변명을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 근데 또 들어야 되잖아요. 안산에서 광주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10시 재판이거든요. 그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새벽 2시서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놓칠까봐.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한 상태로 와서 아침 10시서부터 보통 6시까지 재판을 보고 돌아가시고 하죠. 이게 화면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재판에서인가 2등 항해사였나요? 굉장히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3등 박한묵 씨. 네. 피고인들은 그런 유가족들이 격한 반응을 보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보통 이제 고개를 다 숙이고 있고요. 그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또 졸고 있다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일부 이제 2명이 지금 여성 피고인인데 그 중에 이제 한 피고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울어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일 때마다 굉장히 울고 있고요.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도 실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겠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단원고 학생들 만나러 아마 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 같던데 그 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대략 언제쯤 나오게 될 걸 예상하시나요? 그 구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금 피고인들이 다 구속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구속자는 1심 재판을 6개월 이상을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 살인 혐의까지 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준다는 것이.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6개월이라는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6개월이라는 시한이 이제 4월 16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11월 중순, 하순 정도 피고인마다 조금 구속된 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올해는 넘기지 않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구속자들을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올 증인이 5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50명을 어떻게 부를지, 언제 부를지를 좀 결정을 해야지만 재판부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대략 결정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7월 22일에서 23일이 그러니까 생존한 일반인 승객하고 단원고 교사들이 나오고요. 28일에서 30일이 이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나오고요. 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언론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피고인들하고 직접 얼굴을 이 단원고 학생들이 대면하지 않도록 화상으로 증언을 하도록 조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12일에서 13일이 이제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해경 13명 이렇게 증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좀 재판 얘기 말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현장 상황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크게 안산하고 진도 두 곳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단원고 학생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학교 등교를 시작한 것 같고 진도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좀 6월 24일이었나요? 윤민지 학생 주검 이후에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안산하고 진도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진도 상황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렵죠. 지금 11명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또 7월 1일서부터는 수색하는 인원들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족들은 정말 까맣게 마음이고 몸이고 다 타신 상태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분향소에 오는 발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진상 규명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힘은 결국
국민들이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서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000만 명이에요. 그래서 1000만 명을 위해서 유가족들이 직접 이제 나서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7월 2일서부터 이제 유가족들이 전국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버스가 곳곳 주요 도시에 서서 서명을 이제 요청을 할 예정이고,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한변협에서 가안을 만들어서 유가족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공청회 이런 이제 앞으로의 절차를 더 밟을 예정입니다. 그 특별법 서명운동 꽤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1000만으로 가려면 한참 남았나 그런가 보네요.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는 다 했어서 저희 주변들은 다 해서 한 줄 알겠지만 1000만 명이라는 숫자 그렇게 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이 21의 생각 엔딩 멘트 때마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한겨레 21이랑 아름다운 재단이랑 진행하고 있는 기업 0416 캠페인, 여기서도 또 다른 모금 운동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것도 점검해 주시죠. 지금 현재 6월 27일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 이제 25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1,753만 원이 이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번 뭐 얘기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모금은 유가족 자체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을 돕는 사람들을 위한 모금이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자원활동가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후원해주는 모금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기록하는 작업이죠. 사회적 기록.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던 유가족들을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유의 작업이죠. 그것도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심리적 치유를 도와주는 작업.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런 후원이 있어야지만 잊지 않으려는 어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21도 앞으로 재판도 그러면 매주 지금 주 2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매번 기자가 내려가서 재판 취재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저희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나중에 뭐 주 3회가 되고 주 4회가 되더라도 세월호의 재판을 기록하는 작업은 한겨레 21이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의 제자가 한겨레 21 지면을 통해 공개적인 편지를 띄웠습니다. 교원대 대학원에서 그를 지도교수로 모셨던 한 제자는 김명수 후보자가 학생들 논문을 가로챈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문화일보 칼럼을 대신 쓰게 맡기고 학부 수업을 대신 맡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자는 스승에게 말합니다. 미처 교수님께 싫다고 말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해달라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절해지는 시절입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황혜랑이었습니다.